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계속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꼭 극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갑자기 꺼져서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투자 재원이 부동산 쪽으로 다 몰려서 정작 필요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런 발언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과연 권력자들이 집을 파는지 좀 보십시오. 보좌관 장차관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집을 파는지, 특히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원복시켜서 최고 80% 이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보좌관들이나 장차관들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고 있다 하는 신호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보좌관들이 집을 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팔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대통령의 말과 실제 행동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매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매물이 많이 나오느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매물이 한때는 9만 5천호까지 있었던 것이 5만 5천호까지 무려 4만호가 감소했다. 제가 서울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줄어든 것은 6.27 대책부터 9.7 대책, 10.15 대책, 그리고 129 대책까지 계속해서 4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수요를 할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매물을 내놓을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당장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조치를 이제는 원복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최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매물이 한 10,000호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만 과연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적어도 현재대로 그대로 가면 그 뒤에는 매물이 완전 잠김 현상이 나타나서 더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세제 개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동산 세제 개혁을 꼭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보유세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난해 구인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50억짜리 집에 대해서 보유세를 연간으로 5천만 원 내면 못 버틸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유세율을, 실효 보유세율을 1% 정도로 높이면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인철 부총리뿐만 아니라 정책실장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했는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한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좀 전에 구인철 기재부 장관이 발표할 때는 이것이 한 1%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주마다 좀 달라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하는 말씀 드렸고, OECD 국가 평균도 한 0.33% 정도 된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질문하고 미국의 부동산 세제 전문가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청해 보시죠. 제일 먼저 미국의 주택 보유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주택 보유세, 프로퍼티 텍스는 한국과 달리 연방정부가 아닌 시리, 카운티, 스쿨 디스트릭트 등의 지방정부가 부과합니다. 징수된 세금은 주로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 운영비, 경찰 및 소방 서비스, 도로 정비 등 지역 커뮤니티 유지에 사용됩니다. 미국의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assessed value, 즉 감정가에 밀레이트라고 부르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감정가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시장가의 20%만 반영하기도 하고 100%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홈스테드 익젬션이라고 부르는 실거주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을 일정 부분 깎아주거나 세율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장 가격이 올라도 과세 대상 금액 인상, 폭을 연간 3%에서 10% 이내로 묶어주는 보호장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보유세 중 일정 금액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금액 기준 최대 1만 달러입니다. 즉, 소득세가 많은 주에서는 재산세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는 한국처럼 공시지가를 매년 새롭게 정해서 하는가요? 미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거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한국처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지역은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등으로 매년 혹은 2년에서 3년마다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주택 가치를 다시 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프롭 13에 의해 매수 시점의 감정가에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대 2%씩 가산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30년 전에 집을 산 사람은 현재 집값이 수십 배 올랐어도 세금을 아주 적게 내지만 바로 옆집을 새로 산 사람은 현재 시세대로 높은 세금을 내게 되어 신규 구매자에게 다소 불리한 구조입니다. 오리건, 아리조나, 미시간, 플로리다와 같은 주에서도 연간 인상폭을 2에서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택가액 대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미국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약 1%로 한국의 0.15%에 비해 거의 7배에 달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매우 큰데 일반적으로 교육 시스템과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세율이 높고 남부와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실효세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뉴저지,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햄프셔, 버몬트 등으로 1.7%에서 2.4% 수준입니다. 텍사스주도 1.2%에서 2%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대신 State Income Tax, 즉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실효세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하와이, 알라바마, 아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네바다 등으로 0.3%에서 0.5% 수준입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0.7%에서 0.8% 수준으로 미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신도시나 신축단지의 경우 도로나 학교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멜로루스라는 특별세가 수십 년간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내는 돈은 1.2%에서 1.5%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격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이용료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설명해 주세요. 미국에는 한국의 취득세처럼 집값의 1%에서 12%를 내는 무거운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트랜스퍼 텍스, 즉 명의 이전세라는 명목으로 소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매가의 0.1%에서 2% 내외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약 1에서 1.4%, 캘리포니아는 약 0.11%입니다. 또한 한국은 취득세를 매수인이 내야 하지만 미국은 어떤 주는 매수인이, 어떤 주는 매도인이 혹은 반반씩 부담합니다. 한 가지 추가할 점은 변호사비, 타이틀, 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등 클로징 코스트가 매매가의 2에서 5% 정도 발생하므로 실제 취득 부대 비용은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고 부르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과세합니다. 연방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년 이하의 단기 보유는 10에서 37%의 일반 근로소득 합산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매우 큽니다. 대신 1년 이상의 장기 보유는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중산층은 15%를 적용받습니다. 연방세 외에 거주하는 주에도 보통 0%에서 13% 사이의 양도소득세를 내기도 합니다. 다만 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주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곳은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취득세 개념이 거의 없고 행정비용 성격의 세금만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제는 그 철학과 지향점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 미국은 낮은 거래세와 높은 보유세 구조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을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징벌적인 높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래 절벽을 유도하여 주거 이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을 장기 저축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쏠리는 기형적 구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세금을 학교, 소방 등 지역 공동체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매수할 때와 매각할 때의 세금이 매우 낮아 이사가 자유롭고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높습니다. 대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혜택을 누리는 만큼 상당한 보유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같은 높은 보유세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집을 줄여가는, 즉 다운사이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말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이 부동산 세금에 관한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유세는 굉장히 높고 거래세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반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세는 미국에 비하면 거의 7분의 1 정도, 거래세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보유를 오랫동안 하려고 하고 도대체 시장에 매물로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높고 거래세 부담은 낮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친시장적인 부동산 세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볼 때는 시장 가격 대비 연간 1% 정도의 보유세를 낸다. 우리나라는 0.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보유세 부담이 7배나 높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 북동부 쪽이 굉장히 높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 매년 공시가격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부가 계속 변화시켜요. 너무나 자주 변화시키고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또 거래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시세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이것이 매년 하는 경우도 있지만 2, 3년마다 하는 경우가 많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연동해서 약간 상승할 수도 있을 때 연간 상승 제한폭이 2%로 되어 있고 다른 주도 많아봤자 한 5%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시장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세금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주의 경우에는 매수 시점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정해진다. 다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최대 2% 또는 다른 주의 경우에는 5%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높은데 취득세도 굉장히 낮고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낮다 하는 말씀 드렸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라는 개념 자체도 없다. 다만 명의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좀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은 낮은데 거래세 비중은 상당히 높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비중은 상당히 낮은데 보유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높고 또 거래세는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은퇴하게 되면 소득도 줄어들고 아이도 출가해서 나가게 되면 큰 집, 좋은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은퇴하게 되면 집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운사이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살던 좋은 집, 큰 집을 팔고 좀 저렴하고 작은 집을 옮겨가서 차액만큼은 그것 가지고 자기의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은퇴하고 나서도 서울 중심에 좋은 집, 큰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도록 부동산 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작 일자리가 있는 서울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는 좀 강화하고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는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57%로 나와 있고 반대는 35%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했어요. 제가 이런 주장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래도 많이 여론이 좀 돌아섰다 해서 정말 다행이다는 말씀이고, 서울도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세제를 개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과연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부동산 세제를 개혁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보유세를 높이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를 다시 높이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더 높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 결국 시장에서 거래를 더 못하게 하는, 매물이 잠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더 띄우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산층 그리고 서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꼭 말씀을 드려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번 정권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규제를 풀어주고 보유세까지 다 깎아주고 또 여러 가지 빚내서 집산한 정책도 써주고 또 재건축 재개발만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잡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세제 상황에서는 서울에 똘똘한 채를 더더욱 몰리기 때문에, 지방에서 몰리고 외국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은 더더욱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발 국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미래 청년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제대로 해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영상은 정말 많이 공유해 주셔서 사람들이 진실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